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관계사 파트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계사는 여러분들 제일 어려워요. 일단은 어렵고 할 내용도 많지만 관계사를 여러분들 잘 배워두시면 굉장히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교 시험이든 또는 우리 수능 시험이든지 간에 문법이 출제되는 곳에서 관계대명사를 빼놓고는 문법 시험 문제를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 관계대명사는 그만큼 중요한 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쌤이랑 한 시간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 기초 간정에서 보면 일단 관계대명사가 어떤 아이가 있는지 또는 관계부사는 어떤 아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학습을 하셨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그죠,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포인트로 좀 잡아볼 거고 여러분들, 그리고 복합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아이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알아보시고요. 특별히 관계 부사라 하는 아이가 그죠,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과 복합 관계 부사는 어떤 아이가 있는지가 추가적으로 브릭스 3에서 자세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보죠. 자, 일단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또는 그죠, 사람 동물이냐에 따라 또는 없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브릭스 2에서 차근차근 학습을 하셨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대로 된 학습을 자세하게 원하면 브릭스 2를 그냥 이 교재를 그대로 가지고 보셔도 상관없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저번에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 관계사라고 하는 아이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죠, 여러분들? 그죠? 뭐야, 여러분들? 그죠? rel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다 그랬죠. rel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 또는 관련이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맞죠? 그죠? 그러면 쌤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관계대명사의 첫 번째 원칙, 그죠? 반드시 뭐와 관계되어 있다, 여러분들? 선행사와 관계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죠? 선행사와 관계되어 있으니까. 근데 선행사와 관계되어 있지 않는 관계대명사의 유일한 아이가 바로 what이었죠. 그래서 요거가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난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관계대명사는 한 문장 안에 동사 몇 개와 두 개와 관계되어 있다. 반드시 동사 두 개가 들어옵니다. 세 번째는 그죠, 선행사와 관계가 되어 있고 동사 두 개와 관계가 되어 있지만 앞에 나와 있던 이 선행사는 앞쪽으로 그죠, 명사가 빠졌다라고 본다면 반드시 관계대명사 뒷자리는 무슨 문장이에요, 여러분들? 불완전한 문장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불완전하다는 얘기는 뭐가 빠져있는 자리가 보이면 된다? 명사가 빠져있는 자리가 보이게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명사가 빠져있는 자리가 무슨 자리 있어요, 여러분들? 명사 자리는 주어 자리 또는 목적어 자리 또는 보호 자리. 그죠? 이런 형태들에서 특별히 우리가 얘기하는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어 자리를 대신하는 대명사를 얘기하는 거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목적어를 대신하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관계대명사는 구조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죠, 주격이 그죠, 사람이면 어떤 거 여러분들? 후나 훔, 그죠, 이런 거 있었었고, 그 다음에 사물 또는 사물 동물이면 which, 그죠, 또는 대수로 다 바꿀 수 있었고, 선행사 없으면 what으로 쓰시고요. 소유격은 who's랑 또는 of which 더까지 쓸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자, who는 뭐 여러분들 뭐 이미 아실 테니까 그죠? 격만 챙겨봅시다. 자, 쌤이 아까 얘기했던 그것만 확인을 좀 해보죠.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만. 자, 일단은 보죠. 자, 관계대명사는 여러분들 반드시 끈을 읽게 하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치면 앞쪽에 선행사 있죠? 그죠? 선행사가 있네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동사가 먼저 나왔죠? 그러면 주어 자리가 비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를 무슨 격이라 불러? 주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불완전한 문장이다라고 얘기하고, 끈을 읽기는 이렇게 합니다. 선행사에서 무조건 끊으시고요. 여기 앞에 동사가 하나, 뒤에 동사가 두 개가 있죠? 그럼 무조건 마침표에서 가로를 달아서 이만큼이 얘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독해라면 반드시 이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이 파트는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수식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작가라고 하는 사람이 추가적으로 그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덧붙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관계대명사가 보이죠? 그러면 바로 한번 끊어볼까요? 앞에 누가 있다? 1번 원칙
사람의 선행사가 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most라고 하는 부사가 있네요. 그죠? 그럼 이 형태는 목적어가 빠져 있네요. 그럼 얘는 무슨 격? 목적격으로 쓴 거죠.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겠다라는 것. 그리고 자, we will meet the girl. 그죠? 일단 who는 관계대명사니까 앞에 선행사 있네요. 그죠? 그러면 얘가 소유격이니까 일반적으로 뒤쪽에 명사라고 하는 아이가 관사라고 하는 아이의 쓰임 없이 들어와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들 소유격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뭐라고 배웠냐면 한정사 계열이죠. 한정사라는 말이 여러분들 뭐였죠? 어나 on 포함하고 더 포함하고 그죠? 지시 형용사 this나 that 포함하고 또 뭐 있었어요 여러분들? 소유격 포함했던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러한 개념들은 뒤쪽에 명사라고 하는 캐릭터를 결정해주는 아이였기 때문에 명사가 주어는 하나니까 당연히 그 캐릭터를 설정해주는 아이들도 하나만 적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명사 자리가 빠져 있는데 뒤에 보니까 주어도 있고요. 그죠? 뭐 목적어도 있으면 유일하게 빠질 수 있는 자리는 명사의 어포스트로피 S 자리죠. 이 자리가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거래 아빠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는 관사를 절대로 쓰지 아니한다라는 것. 그죠? 그런 것들도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which라는 건 여러분들 일단 선행사가 뭐야, 여러분들? 사람이 아닌 거죠. 사물이네. 그러면 바로 또 우리 원칙으로 한번 보면 자,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끊어내요. 그죠? 앞에 선행사가 있을 거고요. 동사가 앞에 있으니까 동사 두 개 끊어읽기는 이렇게. 자, 동사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뭐가 비어있는 거지? 주어가 비어있는 거죠. 주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그러면 실제 앞에 나와 있는 명사가 있고요. 동사 있고요. 동사 두 개 있으니까 문장 끝에서 이렇게. 그럼 얘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시간부사가 있는데 뭐가 없지? 목적어가 없네요. 그죠? 그럼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읽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장을 여러분들 보세요. 자,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 아이가 영어에 관계대명사와 접속사밖에 없어요. 근데 접속사는 완전한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를 따지는 거지만 관계대명사는 그죠? 선행사에 해당되는 아이가 뒤에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을 다루고 있다라는 차이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는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관계대명사가 위치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앞에 선행사가 something이 온다 그랬죠? 그래서 뭐 당연히 주격 이렇게 끊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고 끝에서 이렇게 끊고 하시면 되고요. 그죠? 뭐 이건 목적격, 주격 이제 다 하실 거고 이거 듣는 친구들은 자, 후주는 여러분들 그죠? something 그러니까 사람만을 그죠? 선행사로 취하지 않는 게 아니라 후주는 something도 선행사로 취합니다. 그래서 자, whose roof isn't red. 네, 요거 잠깐만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관계 대명사의 소유격을 쓰면 그죠? 앞에 나와 있는 이 house 이렇게 roof이라고 들어오지만 of which로 바꾸면 더가 발생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시험 영어에서는 요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보세요. 앞에 a house가 있고 여기다가 whose라고 쓰고 더를 쓰고 roof 그다음에 is red라고 쓰면 오답이야. 왜? whose를 쓰려면 더를 쓰지 마셔야 되고 더를 쓸 거면 얘는 of which라고 바꾸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문법도 있다라는 거 체크해 두셔서 우리가 아까 분명히 그죠? 소유격하고 관사는 같이 쓰지 않는다라고 했네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뭐 여러분들 정리를 이미 앞에서 했기 때문에 넘어가시고 혹시 여러분들 브릭스 3을 먼저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뭐 예비 고1이나 이 브릭스 2라고 하는 챕터에 그대로 여러분들 이 관계되면서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쌤이 다 알고 있다라는 전제에서 설명을 안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도움이 조금 더 되실 겁니다. 보세요. The boy is my classmate라고 하는 센텐스 1, he called you 센텐스 2가 한 문장이 될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접속사나 일단은 관계사의 연결을 받으셔야 되는데 자, 얘를 선행사로 놓고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야. 그럼 보세요. 동사가 하나, 두 개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선행사를 기준으로 동사가 관계되면서 두 쪽에 뒤쪽에 두 개가 나오면 두 번째에서 끊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만큼이 전체 이지의 주어가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럼 너에게 뭐 했던 여러분 전화했던 그 남자 아이는 그죠? 내 교실 그죠? 반 친구애다 이렇게 들어온 거고요. 당연히 관계대명사는 대수로 바꿀 수 있고요. The boy who called you is my classmate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This is a smartphone. phone. I bought it last week라 돼 있을 때 this smartphone 하고 얘를 선행사로 뒀죠. 동사가 앞에 있고 동사가 뒤에 있으니까 문장 끝에서 쓰시면 주어 동사니까 목적격이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위치 대신에 대수로 바꿀 수 있고 역시 위치로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하는 사실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그 밖에 우리가 대수로 무조건 써야 되는 경우야. 위에 거는 위치나 후 대신에 대수를 써도 되는 거지만 지금은 무조건 대수로만 써야 되는 경우. 선행사가 사람 또는 사물이 같이 나오거나 또는 사람 또는 동물이 같이 나오면 후나 위치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대수로 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선행사 앞에 최상급, 선행사 앞에 서수, 선행사 앞에 the only, 그 다음에 선행사 앞에 the same, 선행사 앞에 the very, all, no, little, much, 띵으로 끝나는 선행사는 무조건 대수로만 씁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The most exciting films 여기다가 which라고 쓰지 않고 대시라고 쓴다라는 게 문법이라고. 위치가 들어오면 틀리냐? 틀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수로 쓰는 거가 맞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일부 책에서는 위치를 써도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대를 쓰는 게 여러분들 그죠? 강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별표 5개 치세요. 그만큼 중요해. 선생님이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관계대명사의 제1원칙은 여러분들 뭐라 그랬죠? 반드시 뭐와 관계되어 있다 여러분들? 해당되는 선행사와 관계되어 있다야. 근데 유일하게 관계대명사 중에서 선행사와 관계되지 않은 관계대명사가 what이에요. what. 보세요. 그의 그죠? 무례한 태도는 동사. 그죠? 동사 2개죠. 나를 화나게 했다야. 그럼 일단 동사가 2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접속사 아니면 관계대명사인데 what은 의문사로만 접속사로 쓰이기 때문에 퀘션 마크가 없다면 얘는 무조건 관계대명사예요. 그럼 일단 관계대명사니까 쳐. 동사 앞에 동사 뒤에니까 이렇게 쳐. 그죠? 그럼 이 what이 가지고 있는 I는 뭐냐면 이 안에 이미 선행사가 들어있어요. 어떤 선행사가 들어있냐면 what이라고 하는 선행사는 the thing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thing으로 끝나는 거니까 관계대명사를 위치로 쓰지 않고 대수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 지금 무슨 자리가 비어있는 거지? the thing, that을 우리가 what이라고 놓는다면 그죠? made가 왔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인 거죠. 주어가 없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I think that 주어 동사입니다. 그죠? The best way is what he suggested. 그럼 얘도 the thing이라고 바꾸고 그 다음에 뒤에 뭐로? 대수로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어떻게 생긴 거죠, 여러분들? 그죠? 가로치면 이렇게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인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위치랑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what의 차이는 선행사의 유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라고요? 선행사의 유무. 자, what인데 의문사가 없죠. 그러면 얘는 무조건 관계대명사. 동사 찾으세요. 하나, 2개니까 여기서 이렇게 끊어야겠네. 그지? 그다음에 내가 보고자 원하는 것은 이렇게. 그죠? It's a science fiction film이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예요, 여러분들? C의 목적어가 없죠. 그죠? The thing that I want to see 이렇게 들어오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바로 이겁니다. 요 자리에다가 뭐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요 자리에다가 이렇게 갖다 집어넣어요. 어떻게 집어넣냐면, 자, 보세요. 자, 그의 무례한 attitude, 그죠? 태도는 was 이렇게죠. what이 들어오느냐, that이 들어오느냐, 위치가 들어오느냐, 그죠? 그 다음에 made me upset 이렇게. 자, 일단은 보시면 일단은 위치는 반드시 선행사가 있어야 되니까 일단 오답이에요. 그럼 that을 우리가 관계대명사로 쓸 수 있지만 접속사로도 쓸 수 있죠. 비동사 뒤에 접속사 들어올 수 있잖아. 그럼 차이는 뭐야? 접속사가 들어오려면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어야 되는데 주어가 없죠. 그럼 얘는 접속사도 아니죠. 이런 거 what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해서 푸는 거야. 해석으로만 쫓아가지 마시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밑에 우리 포인트업은 시험 문제에서 주로 나오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죠? what은 이미 선행사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행사 쓰지 않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which는 앞쪽에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의문사가 아닌 이상은 선행사가 있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now I recognize that it is not the thing. 그 다음에 thing으로 끝나는 건 앞에 선행사가 what은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that으로 쓴다라고 했던 거. 그래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 바로 쌤이 얘기한 내용이 뒤에 등장합니다. 관계대명사의 이제는 계속적 용법 하기 전에, 그죠? 계속적 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뭐냐면 요거예요. 보세요. 때로는 강조 형태라고 하는 형태로서 우리가 보세요. 커마 다음에 which라고 하는 계열로 쓰는 거야. 그럼 얘의 용법은 일단 두 가지인데요. 앞쪽에 나와 있는 선행사를 그죠?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행사를 단순히 강조하는 경우로 쓰이지만 두 번째는 앞 문장을 선행사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 문장을 선행사로 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 건 커마 위치고요. 이걸 우리가 쓰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들어오는지 볼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 선행사를 커마로 쓰고요. 선행사 다음에 커마를 쓰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관계 대명사절을 순차적으로 해석한다는 얘기는, 그죠? 이걸 선행사로 어떤 아이를 취할 건지에 따라서 바꾸시는 거고요. 의미에 따라 접속사에다가, 그죠? 대명사로 바꿔서 쓸 수 있다는 얘기고, 관계대명사는, 그죠? 대시나 what은 커마가 없는 형태로 쓰인다는 얘기야. 즉, 커마 다음에 that은 없다라는 식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커마 다음에 what도 역시 한정적 용법으로만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잠깐 한번 보죠, 여러분들. 문장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는 한 외국인을 만났죠, 이렇게. foreigner 이렇게 만났어요. 그리고요, 커마 다음에 who라고 이렇게 적었어. 그러면 그 외국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강조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외국인은 뭐 했다, 여러분들? 질문했어요.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라고 돼 있네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 아이를 우리가 굳이 바꾼다면 and라고 쓰시고 얘를 남자로 잡으면 he라고 우리 받으면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I want to invite Sumi, whom my sister still dislike라 돼 있으면 역시 컴마 다음에 who가 들어오면 앞에 나와 있는 얘만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얘가 강조된 거야. 그럼 여기 비어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치? 내용에 따라서 I want to invite Sumi 하지만 my sister는 여전히 그녀를 싫어했어요. 이런 식으로 의미가 도출이 되도록 계속적 용법은 접속사로 바꿀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해당되는 의미를 순차적으로 쓰시면 돼요. 자, Mr. Lee, whose son is my friend, doesn't know my name. 그죠? Mr. Lee의 아들은 내 이름을 알지만 나를 그죠? 친구지만 여전히 내 이름을 몰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계속적 용법에서 우리가 해석이라고 하는 용법에서 쓸 수 있는 내용은 그죠? 접속사로 바꾼다면 and, but, because, though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하나의 강조 구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커마 다음에 which는요, 여러분들 때로는 앞문장 전체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뭐냐면 I threw away the bed. 그죠? 나는 침대를 버렸죠. 그리고 그 침대가 그죠? 너무 오래되어졌다라고 하는 건 그죠? 때문에라고 읽으면 되겠죠. 침대가 너무 오래 사용됐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단순히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바꾸시면 되는데 Tom was late again. 얘 또 늦었어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앞에 걸 받으려고 했더니 선행사가 명사가 없죠. 그죠? 이런 경우는 이 문장 전체를 그죠? this라고 하는 형태를 받은 거예요. 탐이 또다시 늦었다라는 것이 그죠? 그것이 선생님을 화나게 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탐이 또다시 늦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포인트에서 잡을 때 얘가 예를 들어서 현재였다면 얘는 언제나 단수로 취급을 하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왜? 문장은 뭘 받으니까 더 팩트는 단수 취급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적 용법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뭐 별거 없습니다. 계속적 용법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comma that, comma what은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comma which를 받았다면 앞에 나와 있는 얘를 그저 강조하는 형태도 되지만 때로는 문장을 더 팩트로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계속적 용법은 대수를 쓸 수 없다라는 점 그것만 기억하면 돼. 계속적 용법은 대수를 쓸 수 없다라는 점 그리고 계속적 용법은 그저 what을 쓸 수 없다라는 점 그리고 해당되는 접속사가 여러분들 뭐가 있다고 and나 but이나 because나 그리고 여러분들 though 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저 and the fact라고 하는 i로 앞에 선행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는 문장을 받으면 된다 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 문장을 처리해 주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자, 이제 우리는 28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한숨 돌리시고 여러분들 한번 가보죠. 자, 이미 여러분들 배우셨습니다. 관계대명사의 생략 구조. 자, 뭐는 생략된다 여러분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된다 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어가 아니라 목적격은 목적어가 비어 있으니까 그저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여기 이미 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때 이렇게 끊었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비어 있죠, 여러분들. 이게 목적격이죠. 이럴 때 whom은 생략된다라는 거. 자, 주어 동사 선행사가 있네요. 근데 뒤에 또 주어 동사가 나왔네요. 그죠? 이때 관계대명사 목적격은 생략할 수 있다라는 점. 그죠? 그래서 이미 배우셨습니다, 여러분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근데 관계대명사가 앞에 전치사가 있으면 아무리 얘가 목적격이라도 절대로 생략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얘를 다시 뒤쪽으로 이렇게 밀어놓고 얘를 생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이도 여러분들 확인하셨고요. 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된다 했죠. 결국 이게 생략되면 뒤에는 무슨 형태가 남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형용사 형태, 만약에 그게 분사였다면 분사 형태가 그냥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바로 후치수식이라 불렀던 아이가 이렇게 등장했던 거죠, 여러분들. 뭐 이미 브릭스2에서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라 그랬죠? 그죠? 원래 관계대명사는 그죠? 목적격을 쓸 때 해당되는 전치사가 있다면 그죠? 기본적으로 전치사 자리가 여러분들이 뭐니까 전치사 뒤에가 여러분들 뭐가 들어오죠? 그죠? 목적격이 들어오죠? 그래서 요 자리에 들어오는 이 목적격이 선행사가 된 경우야. 자,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냐면 자, 나는 한 여자아이를 만났는데요. 어떤 여자아이지? Be speaking of야. 말하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너가 말하는 자리에서 여기가 그죠? The girl이라고 하는 선행사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튀어나간 거잖아. 그래서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쓴 거야. 근데 우리가 알듯이 전치사라고 하는 아이디에는 목적어에 해당되는 명사가 있어야 그죠? 완벽한 문장인데 이런 형태를 우리가 앞쪽에 불완전하게 보이니까 앞으로 땡긴 거야, 이렇게 오브 훔으로. 그럼 당연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 이 관계대명사는 목적격으로 쓰는 거고요.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쓰였다는 얘기는 불완전한 했던 소스가 그죠? 앞으로 이동했으니까 당연히 뒤에는 무슨 문장이 남겠어요, 여러분들? 완벽한 형태의 문장이 남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시험 문제에서는 전치사 플러스 whom으로 쓰셔야 되고요. 전치사 다음에 that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치사만 이렇게 쓰는 경우도 존재하지 않겠죠. 왜? 동사가 두 개인데 어떻게 이렇게 써요, 그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아이는 기본적으로 그죠? 반드시 해당되는 뒤에 불완전한 속수를 앞으로 옮겼을 때 기본적으로 완벽한 문장의 배열 구조가 올 수 있다라는 걸 머릿속에 집어 넣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all but은 each, some, many, most, any, neither, none이라고 하는 한정사가 있는데요. 얘네들은 커마를 동반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것처럼 all, of 쓰시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를 쓰시는 거야. whom이나 이렇게 which라고. 그럼 all 대신 자리에 이 자리에 뭐 쓰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돼요. each, some, many, most, 그죠? 등등 이렇게 쓰시면 이것도 하나의 뭐가 되는 거냐면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어떤 형태냐면 보자. The king had four sons, 그죠? 한정적 문법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all of whom, 그죠? 그들 모두들은 뭐였다, 여러분들? 용감했다, 이렇게. I like football and basketball, but none of which, 그죠? I played well. 일반적으로는 는 접속사가 아니기 때문에
동사가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들어왔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정사라고 하는 아이를 통해서 관계대명사를 쓰고 있다라는 점.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브릭스 2에서는 여러분들 우리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 건 그죠? 내가 아들이 3명 있는데 그 3명 중에 그죠? 2명의 형만 의사인지 3명 다 의사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경우는요. 이렇게 전치사를 골라라 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의미와 be kind of, 그죠? 그런 형태를 잡아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 대명사 파트인 복합 관계 대명사라는 걸 한번 학습을 하시고요. 관계 부사 파트는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자, 복합 관계 대명사는 여러분들 선행사가 이미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whoever, whomever, whichever, whatever인데요. anyone who, whom, anything that 또는 anything that 이라고 하는 아이를 통해서 얘를 선행사로 잡고 쓰면 돼. 그래서 뭐 anyone who니까 어느 누구, 뭐뭐 하는 누구나, 그죠? anything that은 뭐 하는 무엇이든지 뭐 이런 뜻이고요. 이 친구들이 명사절이 아니라 부사절로 쓰이게 되면 no matter who, no matter whom, no matter which, no matter what 이라고 하는 의문사가 아니라 얘는 부사절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접속사예요. 근데 얘는 어떤 부사절이냐면 양보의 부사절이야.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이런 의미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문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세요. 자, whoever comes here will be treated well 하고 들어있죠. 그죠? 그럼 여기는 지금 이미 동사가 내 눈에 보이는 건 하나, 두 개니까 관계, 그죠? 복합관계, 그죠? 우리가 대명사를 쓰든지, 그다음 복합관계 부사를 쓰든지, 그죠? 쓰면 되는데, 문장에서 보면 이 아이가 지금 여러분 주어의 자리에 왔죠. 이건 여러분들 명사절이라는 얘기야, 명사절. 그래서 우리는 얘를 복합관계 대명사라 부르는 거죠. 뭐가 생략돼 있다? anyone who comes in here. 이렇게 생략돼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커마를 통해서 지금 이게 분리돼 있죠. 그럼 이 아이는 부사절이란 얘기야. 그러면 이 아이는 no matter who comes, 그죠? 누가 오더라도, 그죠? say hello to the person. 그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구문으로 잡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생겼지만 얘가 명사절로 쓰이면, 그죠? 뭐뭐 하는 누구든지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하든지 간에 라고 하는 부사절로 우리가 구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 아시겠죠? 자, whichever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지금 보시면 you can take whichever you want in here 이라고 되어 있을 때 지금 얘 자체는 목적으로 쓴 거죠. 이게 anything that 이죠. 그죠?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해라.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whichever가 이렇게 컴마로 독립되어 있죠. 이건 부사절이라고. 얘는 no matter which야. 뭐뭐 하든지, 뭐뭐 하더라도 부사절. 자, whatever도 똑같이 anything that으로, 그죠? 복합관계 대명사를 만들죠. The boy tried to touch whatever he saw. 그죠? 이 아이는 역시 목적어네요. 그죠? 그래서 anything that he saw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컴마를 통해서 독립되어 있다면 no matter what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복합관계 형용사라는 게 있어요. 아까 봤던 건 복합관계 대명사고요. 이번에는 복합관계 형용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 복합관계 형용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whichever입니다. 그리고 whatever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반드시 뒤에 명사를 데리고 나와야 돼. 왜? 형용사니까. 그래서 whichever 명사, whatever 명사 이렇게. 그럼 보세요. You can read whichever book you want 해서, 그죠? 이때 whichever는 any book이라고 읽으면 돼요. 그래서 any book that, 그죠? 그 다음에 you want 이렇게 어떤 책이든 읽어라. 이해되나요, 여러분들? 복합관계 대명사는 뭐였어요, 여러분? anyone, anything이었죠. 그러니까 특정한 거였는데 뭐 특정한 것들은 아니더라도, 그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whichever는 어떤 것, 어떤 책이라도 읽어라. Whatever clothes you wear, 그죠? 네가 어떤 책이든, 그죠? 이든지 간에 이렇게.
numero와 clauses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복합관계 형용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합관계 대명사는 어떤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whoever, whomever, whichever, whatever는 뭐로 바뀌는 것들? anything, anyone, who, whom 이렇게 바뀌는 것들이었죠. 네, 대신아. 네, 복합관계 형용사는 whichever 명사, whatever 명사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whoever가 목적으로 쓰이면 whomever, whoever 당연히 둘 다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일단 한 타임을 정리를 하고요. 관계 부사는 다음 타임으로 넘겨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형태에서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형태가 있었죠, 여러분들. 그죠?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아이는 기본적으로 어떤 아이였다고요? 머릿속에 잡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who나 whom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관계부사 파트가 여러분들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가죠. 여러분 배우셨으니까. 그럼 관계대명사 파트에서 관계부사 기억나죠? 관계부사는 특별히 우리 전치사 플러스 위치로 바꿀 수가 있었고요. 특별히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있었을 경우, 그죠? 관계부사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죠. 자,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의 차이는 관계부사는 앞에 선행사가 있고요. 뒤에 문장도 동사가 더 있지만 뒤에가 무슨 문장이다, 여러분들? 완전한 문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브릭스 2를 조금 더 참고를 하시면 이유는 for, 그 다음에 way는 이렇게였고 the way how는 있다 없다, 그죠? the way how는 절대로 같이 쓰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오는 것들을 하나 둘씩 보시면 자, 보죠, 여러분들. 자, this isn't time, 시간대인데 이렇게 끊으셔야겠죠, 그죠? 원래 at이 뒤에 있다 앞으로 온 거니까. 그러면 at which 뒤에는 무슨 문장, 여러분들? 완전한 문장이라 그랬잖아. 특별히 앞에 나와 있는 시간을 강조하려면 at which를 when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럼 when이라고 하는 아이를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얘가 뭐뭐 할 때라고 하는 부사절처럼 생겼지만 앞에 시간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관계 부사라고 하는 거야. 부사는 기본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형태를 얘기하지만 관계 부사는 적어 놓으세요. 관계 부사는 우리가 대학 영문법에서는 형용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특별히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특정한 의미 없이 그죠? 단순 수식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계 부사는 형용사절이라고 쓰세요. 아시겠죠? where는 당연히 in which가 where로 들어왔으니까 뒤에 무슨 문장 나올까요, 여러분들? 완전한 문장. why도 그죠? 완전한 문장. the way 그죠? how 다음에 the way는 하나만 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the way how는 중국말 따라합니다. the way how 중국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how랑 the way를 같이 쓰지 않고요. 사로 펼쳐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모의고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관계부사 생략합니다. 관계부사는 여러분들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명사절로 바꿔도 된대요. 그래서 선행사를 생략해도 돼요. 그럼 얘는 명사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계부사를 생략해도 돼요. 아시겠죠? 근데 the way how에서 how는 반드시 생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과 복합관계부사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은 그죠? 기본적으로 커마 다음에 when, 커마 다음에 그죠? where만 가능해요. 그래서 I called Mary at 10. 그죠? 나는 10시에 메리한테 전화했고요. She wasn't home then. 그때 없었죠. I called Mary at 10, when. 그죠? 하지만 그때 그죠? 없었다 이렇게. 그래서 관계부사는 한정적 용법으로 이렇게 쓰일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대명사 형태와 그 다음에 접속사를 받으면 되고요. 역시 관계 그죠? 부사는 계속적 용법일 때 where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죠? 관계 대명사는 이렇게 접속사 플러스 의미로 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이면 then으로 쓰시고 그죠? 장소면 there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시고요. 우리는 마지막 복합관계 부사 파트로 가겠습니다. 자, 복합관계 부사는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whenever, wherever, however. 역시 얘를 그죠? 시간 장소의 부사절로 바뀌어요. 얘는 다 부사니까 그죠? 그러면 at any time when 이렇게 at any place where
in any way that, in whatever way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관계 부사는 언제나 그죠 여러분들 부사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양보의 부사절, 의무죠. 얘를 부사절이니까 얘를 접속사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whenever는 여러분들 보시면 그죠 우리가 복합관계 대명사 파트에서도 그죠 기본적으로 그죠 없었고요. 복합관계 부사 파트에 등장하죠. 일단은 얘는 you can visit me whenever you like 그죠 at any time이죠. 네가 편할 때 언제든지 와라. 그리고 얘도 일단 보시면 그죠 no matter what 네가 나에게 전화할지라도 그죠 he answered my phone call 그죠 할 때마다 그죠 언제 하더라도 그죠 그런 내 전화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연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wherever 그죠 언제 어디 at anywhere any place where 그죠 언제 어디서나 wherever I go 그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however는 그죠 여러분들 그죠 기본적으로 you can do it in any way that 어떤 식으로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식으로든지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it any way that no matter how 그죠 아무리 멀더라도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how는 명사절을 이끌고 however는 부사절을 이끈다. how는 우리 명사절 파트가 있죠. I don't know how we solving it 이렇게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다. I couldn't find the solution however much I tried에서 차이는 여러분들 뭐냐면 however가 들어와 있으면 그죠 기본적으로 부사절 뭐뭐이든지 간에 이런 뜻으로 쓴 겁니다. 그죠 그리고 however의 어수는 반드시 형용사 부사 주어 동사로 씁니다. 꼭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형용사 부사가 먼저 온다라는 거 주어 동사보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브릭스 3에서 담당하고 있는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의 차이입니다. 시험에서는 관계 대명사의 어순, 문장의 순서 배열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관계 부사랑도 시험 문제를 낼 수 있겠죠. 관계 부사는 뒤에가 완전한 문장, 관계 대명사는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 선행사의 유무를 가지고는 그죠? 위치라 그다음에 기본적인 what을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선행사는 없지만 뒤에가 문장 순서에 따라서 대시냐 what이냐라는 것도 여러분들 문장이 달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과제는 여러분들 당연히 4페이지까지 정확하게 끝내주시는 게 목적이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철저하게 외우세요. 특별히 관계, 복합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형용사,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방금 보셨던 복합관계 부사 이런 것들은 어떤 아이들이 있고 어떻게 쓰는지까지도 철저하게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네, 다음 시간에 우리는 관계사 파트가 끝났고요. 이제는 우리 가정법 파트에서 만나죠. 그럼 수고하셨습니다.